이동의 촉 화요일은 촉 가이드 박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가영입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다 그쳤다 반복하고 있네요. 저 오는 데는 거의 스콜처럼 쏟아져가지고. 아, 또 그랬어요? 네, 막혔어요. 예, 며칠간 계속 이러는데 날씨가 이러니까 또 운전할 때도 당연히 조심조심 하다 보니까 차가 또 막히고. 네. 예, 비가 좀 늦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좋아지겠죠, 날씨도 언젠가. 네, 날씨가 좋아도 우산은 꼭 챙기셔야 할 것 같다. 그러네요, 최근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은 윤 전 총장 출마 선언 이야기가 아마 여러 언론에서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원 정치에서 벗어나서 도대체 언제쯤 움직일 것인가 저희도 많이 궁금해했는데 예. 바로 오늘이었죠. 우선은 회견 보셨을 겁니다. 예. 정치인으로서의 윤석열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를 들어볼까요? 아, 근데 오늘 기자회견만 놓고 보면 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크게 없었다. 예. 제가 오늘 유튜브로 시청을 했는데 흥행은 상당히 됐다. 이게 각 방송사마다 다 유튜브 생방 내보냈거든요. 예. 다들 뭐 2만 명 넘게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10만, 20만 훌쩍 넘었는 것 같은데 다 합치면은 그 정도로 흥행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또 실제로 또 각 방송국에서 생방으로 다 틀어줬으니까 네. 유튜브 아닌 그걸로 보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관심이 많았고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과연 오늘 그 기대를 충족시켜줬느냐 그건 별개일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로 봤는데 예. 정말 댓글도 많고 관심도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총평 들어봤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먼저 출사표 얘기가 있었고 출마 선언이 있었고 그다음에 질문이 이어졌잖아요. 예. 근데 출마 선언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뭐 출마 선언이야 뭐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인기가 있었던 것은 이 정부가 각을 세우면서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권 비판 그리고 내가 바로 잡겠다. 뭐 그런 원론적인 얘기였으니까 거기에 큰 의미는 전 두지 않는데 이제 기자회견에 사실은 전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네. 그동안 본인이 준비했던 얘기, 준비했던 사진, 준비했던 말만 언론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번엔 직접 국민들을 상대로 자기가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근데 좀 아쉬웠던 것은 일단 질의응답에 기자가 질문 한번 하면 답하고 다음 넘어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출마하는 윤 전 총장이 어떤 사상과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많이. 네. 근데 뭐 이 문제는 뭐 청와대에서도 사실은 똑같은 게 그렇죠. 반복되죠. 네. 질문 받고 다음 이렇게. 보통은 거의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가 내가 질문한 거랑 좀 다른 답이다라거나 혹은 핵심을 피해 갔다거나 이러면 재차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도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그냥 미리 준비한 일방적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자의 의도하고 상관없는 대답을 하더라도 그냥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우리 뭐 다른 이제 대권 후보들도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만은 기자들 수를 좀 줄이더라도 좀 문답식으로 왔다 갔다 주고받는 그런 기자회견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그걸 보고 싶을 텐데 일방적으로 흘러서 좀 아쉬웠다. 일단 그 점을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윤 전 총장이 지금까지 인기가 있었던 것은 이제 직설화법. 뭐 국정감사장이나 청문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본인이 갖고 있던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인기를 얻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자세히 보시면은 그 직설화법이 좀 없었어요. 맞아요. 뭐 국민의힘 경선 그러면 하는 거냐라고 했는데 그 예. 질문 답변 못 한다 뭐 이런 예.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예, 이 자리에서 뭐 이야기할 거 아니다. 차차 이야기하겠다. 뭐 이런 예. 이야기도 했고. 그러니까 조금 모호한 합법 또 교과서적인 대답을 했는데 아마 이거는 오늘이 첫날이니까 굉장히 조심하지 않았을까. 또 다른 말에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네. 왜냐하면 이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공보팀이 또 실수했거든요. 네. 기자들을 자기들 생각보다 너무 많은 기자들이 오는 바람에 기자들이 협의해서 들어올 사람을 정해라 그랬는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기자들이 네. 누구랑 협의를 합니까? 거기 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굉장히 혼란이 있었어요. 그 혼란부터 시작해서 오늘 페이스북을 열었다 그랬는데 다시 닫았거든요. 30분 만에. 뭐 그런 것들. 이거는 공보 파트와 정무 파트가 지금 뭔가 준비가 덜 돼 있다는 것.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당연히 기자회견에서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윤 전 총장이. 그래서 모호한 합법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이준석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게 기자회견 자체가 처음 경험하는 거라 좀 평가절하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제 좀처 앞으로 여러 사람의 조력을 받으면서 좋아질 것이라 판단한다라고 했는데. 왜냐면요. 당연히 시뮬레이션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연습도 하고 예.
관련 예상 질문 캠프에서 했을 건데 그거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또 생각 못한 질문이 날아올 수도 있는 문제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일 문제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역대 가장 한일 관계가 최악이다. 뭐 그런 진단은 맞죠. 다만 해법으로 그랜드 바겐 얘기를 했죠. 모든 사안을 테이블에 원 테이블에 올려서 그랜드 바겐. 그건 현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외교 전문가, 뭐 군사 전문가, 안보 전문가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외교, 안보, 국제정서, 일본 국내 정치, 우리 국내 정치 이런 현안이 있고 한미일의 관계, 한중 관계, 또 뭐 대북 관계, 북일 관계도 다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한 테이블에 올려서 하루 만에 그랜드 바겐을 합니까? 불가능한 얘기인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교 전문가 이야기를 못 들었지 않았을까.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실수가 있었다. 근데 뭐 이준석 대표 말처럼 자꾸 이제 이런 일을 자꾸 하다 보면 조금 나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정 철학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뭐 한일 관계도 그렇고 경제 정책 같은 질문도 복지와 성장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외교라든가 예.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파트는 한두 달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윤석열 총장은 몇십 년간 법률가로서 또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뭐 변호인이 되기도 하고 혹은 검사로서 범죄인을 수사해서 처벌하는 게 전문가인데 이 정치, 경제, 외교를 몇 달 안에 마스터한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번 기자회견에서 쭉 이어졌던 것은 공정, 법치, 상식 이런 단어였거든요. 네, 자유민주주의 네. 뭐 이런 거. 문재인 정부가 그런 거 못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와서 한번 대통령이 돼보겠다. 그래서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겠다 그 얘기인데 공정, 상식, 법치, 민주주의를 계속 강조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3년이나 가석방 고려해봐야 된다고 했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면 이야기했잖아요. 네, 사실상 사면을 의미하는. 그게 공정, 법치, 뭐 자유민주주의 하고 맞아 떨어지겠습니까? 근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해서 감옥에 갔는데 그런 물론 이재용 부장권도 마찬가지고 네. 다 본인의 팀이 수사했으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지금 나를 지지하고 있는 세력 그 세력에 반대되면 안 되니까 그 세력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또 공정의 가치, 상식 가치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충돌하는 부분이 생겨버리는 거죠. 또 하나 많이 나왔던 얘기가 정권 교체거든요. 이게 출마 선언에만 8번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현 정부가 각을 세우면서 부각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느끼기에는 이제 워딩 자체가 세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본인이 정권을 잡으려고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는 얘기고 뭐 대통령 선거 윤 전 총장이 되면 그게 정권 교체니까 저는 뭐 자기 지지자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세게 말할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건 큰 문제가 안 된다. 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대권에 도전하고 국민들하고 직접 만날 일이 많기 때문에 정치의 큰 부분이 또 이미지거든요. 이미지 네. 정치. 오늘처럼 기자회견 할 때 계속해서 고개를 좌우로 계속 돌린다든가 네. 그건 고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댓글에 도리도리라고 많이 표현이 되던데. 뭐 도리도리 뭐 테크노 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던데 안철수 대표가 처음에 목소리 지적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좀 고친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인위적으로 사실 고쳤어서 그래도 또 뭐 바뀌고 나서도 얘기가 많았어요. 변했다는 얘기를 뭐 네. 간철수가 아니고 강철수다 뭐 예. 이런 얘기도 들었으니까 그런 것들은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다음부터 분명히 오늘 캠프에서 또 회의하면서 그 얘기는 나올 거고 근데 버릇이 쉽게 고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되려면 그런 이미지도 만들어야 가야겠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자면 그 엑스파일 관련해서도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대변인 통해서 내놨던 입장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는데 좀 국민들한테 설득이 될 만한 답변이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근데 이것도 공보팀에서는 X파일 여러 거 있는 거 다 입수했다. 그리고 다 대응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윤 전 총장은 자신은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또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공보팀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는 거는 좀 고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기대했던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직설합법이잖아요. 네. 이 부분도 정면 돌파할 줄 알았거든. 근데 오늘 역시 이 부분도
하나만한 이야기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윤석열한테 기대했던 그런 것은 충족시키지 못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제 제시를 하면은 다 상세히 답변을 하겠다. 요거는 정면 돌파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게 정문돌파입니다. 네. 합당한 근거 아니다라고 우기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김한규 정무비서관의 농지법 위반 의혹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표 전 반부패 비서관이 이제 이틀 만에 사의를 표명하고 내려가면서 그다음에 김한규 정무비서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어제 제기되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표 전 반부패 비서관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이게 이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 제일 큰 건 하나는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네. 지난번 재보궐선거에 진 이유는 LH 사태 아니에요? 예, 그렇죠. 결국 부동산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부패 비서관 이런 사람을 임명했다. 그럼 청와대 인사검증팀 도대체 뭐 했냐? 이거 그냥 서류 몇 개만 떼면 알 수 있는 건데. 네, 맞아요. 이거를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그냥 넘어갈 줄 알았을까? 이거 소위 말하는 공무원이 영혼까지 글을 모아가지고 샀다. 그럼 이걸 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의 표명하고 바로 사실상 경질이죠. 경질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 김한규 정무비서관 문제는 이건 우리 언론과 야당이 지금 오버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산 땅이 아니잖아요. 네. 그걸 갖다가 농지법 위반이다라든가 이거 뭐 부동산 투기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게 과연 맞느냐. 뭐 김한규 신임 정무비서관이 뭐 빨리 처분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좀 이거는 오버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이면 지금 국민의힘 이 국회의원 100여 명 전원이 지금 국민권익위에다가 전수조사 의뢰했잖아요. 네. 이런 부분 상당히 쏟아질걸요. 그때 그럼 거기 가서 그때 뭐라 그럴 겁니까? 김한규한테 이거 증여받은 땅 가지고 그것도 시골에 300평 땅이거든요. 그 땅 가지고 투기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면 만일 본인들이 2개월 있다가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뭐라고 빠져나갈 것인가. 근데 그거 봤을 때도 뭐 언론은 이렇게 할 수 있다 쳐도 국민의힘에서 이거 가지고 가면 나중에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날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뭐 김기표 전 반부패 비서관이 특히 그런 것 같고 네. 여당에서 예비 경선도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당정 갈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적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런데 지금 여당은 조그만 그 비판이나 비난도 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뜨거 하면서. 네. 뭐 양향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출당 건의하겠다.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근데 양향자 의원의 잘못이 아니고 양향자 의원실에 보좌진이 한 명이 잘못한 건데 그걸로 의원이 출당을 해야 된다? 그게 납득이 좀 가십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전해철 장관의 보좌진이 부동산 투기로 구속됐거든요. 그럼 전해철 장관직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 그건 아니죠. 그런 거잖아요. 아니 뭐 그 장제원 의원 아들이 뭐 폭력 문제로 됐다. 그럼 장제원 아들 국회의원 간둬야 됩니까? 그런 연대 책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 뭐 조금만 문제가 있다. 언론에서 비판한다 그러면 이렇게 딱 갈라치고 탈당해야 된다 그러고 대신 나가서 사과하고 이게 중도층 외연 학대 맞느냐? 이건 조금 의문이에요. 과연 원칙을 지키고 있느냐? 그런 생각 좀 듭니다. 근데 이게 워낙 부동산 문제가 민감했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김기표 전 비서관과 김한규 정무비서관의 상황이 다르다고 해도 또 청와대 이제 비서관에서 이런 이야기들 나와? 참모진 또 이랬어?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지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그 사안별로 봐야 되는 거 김기표 전 반부패 부장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게 만일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요. 부동산 거래한 것 자체가 죄로 인식될 수가 있어요. 혹은 물려받은 이게 증여받은 거, 상속받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건 예.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사유재산 인정되는 국가인데 또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국가인데 부동산 거래했어? 그럼 안 되지. 이렇게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은 사안별로 좀 나와서 봐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부동산 전수조사한 다음에 자진탈당 권유받은 의원 5명 버티기 모드다라는 식으로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가 아예 강제 탈당도 고려 중이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당 지도부에서 예. 설득을 해야죠. 그 설득할 수 없으면 무능한 겁니다.
당이 이렇게 어렵고 당이 어쨌든 뭐 읍참마속으로 결정을 했으니까 다시 살아 돌아오라. 그 뭐 언론을 통해서 말해서 안 되면은 직접 만나서라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분명히 억울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우상호 의원 같으면은 보수 언론에서도 이거 갸우뚱하는 문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그렇다고 우상호 당신은 빠져 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예. 그거는 최고 회의에서도 지도부 사람들이 이걸 결정한 것은 결국 지도부 아니겠어요. 지도부에서 설득하고 당을 위해서 한 번만 희생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라도 내보내는 게 맞죠. 이게 이걸로 시끄러우면 그러니까 또 국민의힘이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국민의힘도 그렇죠. 민주당에 준하는 비슷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근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이거를 탈당을 결정했다가 반발이 심하다고 몇 명은 탈당을 안 시키면 국민의힘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니까 예.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도 결자지 차원에서도 지도부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세균, 이광재 의원 두 분이 다음 달 5일까지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게 예비 경선 등록 첫날 발표가 됐어요. 무난히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이건 뭐 약속했으니까 7월 9일이 컷오프잖아요. 네. 컷오프기 때문에 그 전에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 7월 5일이니까 뭐 원샷 경선이 아니죠. 원샷 여론조사 뭐 그런 걸로 결정할 확률이 높다. 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광재 후보가 정세균 후보를 이기기는 현재 어렵다. 시점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정세균 후보 측에서 강하게 요청한 것 같은데 이광재 후보는 지금 이렇게 가면 현재 지지율 상으로는 컷오프 대상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러면은 본인 정치 인생에서도 굉장히 또 스크래치 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단일화를 하면 모양새가. 모양새도 그렇고 이길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니까 네.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정세균, 이광재 후보 말고도 단일화 움직임들이 많이 이제 스물스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정책이나 그런 게 아니라 반 이재명으로 뭉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어떻게 이제 국민이나 당원들에게 다가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반 누구누구 음. 반 누구누구 연대 반 누구누구 단일화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결을 하려면 정책적으로 하든가 해야지 이렇게 사람 당신은 안 돼. 우리 약한 사람끼리 모여.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정세균 이광재도 그걸 알아요. 알아서 기자들이 반 이재명 단일화 아니냐니까 그건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과거 지난번 선거 야권 후보들이 반 문재인 연대, 반문연대, 반문재인 단일화 성공했습니까? 실패합니다. 예. 사람을 상대로 해서 단일화하는 건 실패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 이재명 단일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재명으로 후보가 결정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1위 후보를 제외한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은 반 이재명 단일화가 아닌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일화 하는데 네. 이재명한테 질 것 같으니까 단일화가 아니라 우리 둘이 어떻게 해서 시너지를 누리겠다. 우리 둘은 이런 점점이 있다. 이런 정책적 방향성이 같다. 정치 철학이나 국정 생각이 똑같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사람 그거 다 반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봤자 어차피 약간 프레임 자체가 지금 반 이재명으로 돼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아니 한편으로 그러니까 드는데. 네. 지금 뭐 전재수 의원이나 뭐 정세균 또 이광재 캠프에서 반 이재명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워딩들은 다 반 이재명 워딩이거든요. 뭐 민주당의 적통 후보라든가 네. 누가 봐도 이재명 겨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말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 외에 지금 대선 출마 선언한 후보 중에 눈에 띄는 게 친문 지지를 좀 강하게 받고 있는 추미애 전 장관이 아닐까 싶은데 단일화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일단은 한 상태인데 좀 반 이재명 연대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봤을 땐 추 장관은 본인이 생각한 대로 쭉 밀고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낙연, 정세균 이런 의원들이랑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경선 연기도 반대했죠. 그랬죠.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 보편이나 선별이나 나누고 있는데 정세균 전 총리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잖아요. 그게 보편하면 안 된다고. 그게 이제 이재명과 차별화를 둔다 그렇게 봐야겠죠.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은 전 국민 줘야 된다 보편으로 딱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반 이재명 단일화에 추 장관이 합류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는 1일 출마 선언을 하는데 들리는 얘기로 측근들은 그다지 이런 반 이재명
연대가 그다지 좋지는 않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야권의 1인데 오늘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네. 비교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자기한테는 어쨌든 이틀의 시간이 있으니까 이틀 동안 더 많이 준비해서 윤석열과는 다르다. 준비된 행정가이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노력할 테고 근데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는 또 민중들이 판단하는 거니까 두고 봅시다. 어떻게 나올지.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동희 축은 여기까지입니다. 박가영 선수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